4연패하면 기분이 어떠냐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4연패가 3대0이었어요 다. 충주 때 4연패가 3대0이었는데 이게 3연패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 이랬는데 4연패는 여러분들 진짜 미친 척 해야 돼요. 미친 척. 그래가지고 4연패 이후에 그 5번째 경기 중계할 때는 제가 미친 척하고 훈련장에서 막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훈련을 재밌는 거랬어 그냥. 막 힘든데 재밌게 훈련하는 걸로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죠. 심판이 히스를 입에 물었습니다. 자, 광주와 김천의 경기 결국 김천 상무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고요. 광주는 오늘 경기 패배로 또 리그 4연패에 접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최악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고,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정효 감독의 전술에도 좀 의문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술의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포항전에 썼던 전술을 오늘 또다시 한번 들고 나왔어요. 포항전 때 이민기 선수를 가운데로 집어넣으면서 약간 백스리 느낌으로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2명 홀딩 미드필더에 넣는데 오늘 이강현 선수가 그 자리에 나왔죠. 네. 근데 이강현 선수의 위치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민기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위치 잡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쵸. 그래서 바로 이강현을 빼고 그다음에 정호연을 투입했는데 이 백스리로 빌드업을 가지고 가는데 정호연이 아래 내려와서 공을 받아요. 네. 그러면서 이민기 혼자 약간 위쪽에서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전술을 물론 익혀서 더 많은 옵션을 만드는 것도 너무 좋으나 그거를 3연패인 상황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0대2로 뒤집힌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갔잖아. 네. 지난 경기 보면 2대2까지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날 이민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축구를 하진 않았단 말이야. 네. 근데 오늘 왜 다시 이민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축구를 했는지, 이게 지금 골키퍼 김경민 선수도 없는 시점에서 이거를 또 한 번 도전해보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든다. 저는 오늘 뭐 김천이 광주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 전에 김천이 너무나도 좋은 준비를 했고 경기를 너무 잘했고 또 예상 외로 김천이 너무나도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길 만한 팀이 이겼다라고 그건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재차 압박 들어가는 속도며 광주가 어떤 게 약점인지까지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마다 사이드 윙백을 인버티드 형식으로 썼다가 벌려서 썼다가 그 다음에 골 들어가고 나서 뭔가 교체 카드까지도 보면은 계속해서 카운터식 교체 카드를 가져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오늘은 그냥 감독 수싸움에서도 절대 정중영 감독이 밀리지 않았고, 왜 김천이 이번 시즌 리그 2등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거는 오늘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교체로 또 나오는 상황도 발생한 걸 보면은 지금 이정훈 감독이 얼마나 많이 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지금 절박한지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무조건 경기력이 안 나와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를 좀 끊고 싶어하는 느낌이 보였는데, 아쉽게도 오늘도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리그 4연패면 이제 밑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정말 우리가 환호했던 그 광주 축구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광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오늘 김천은 솔직히 아까 김코치가 말한 것처럼 로테이션 플레이 너무 좋았고 네. 재차박의 강도가 좋았고,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김천이 오히려 점유를 하면서 경기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리드했죠. 오히려 빌드업을 가져갈 때도 김천이 훨씬 스무스했고, 네. 김동현이라든가 김진규가 이제 아래쪽에서 보여주는 볼 관리 능력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치인 진짜 죽여줍니다. 역시 선거날에는 정치인이다. 이게 네. 그냥 약간 전성기 페리시치가 K리그이지만 네. 페리시치 느낌이 나는 선수였어요 오늘. 그러니까 사이드에 공이 오면 일단 김천 같은 경우는 1대1을 걸어버리니까 그 1대1에서 어쨌든 크로스가 올라오고 마무리가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고, 반대로 광주는 잘 풀어 나오지만 가브리엘을 적극적으로 쓰지를 못하면서 사실상 위협적인 공격 자체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그냥 김천이 주도했고 김천이 이겨야 되는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광주는 좀 문제점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포포비치나 이 김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종효 감독님이랑 같이 한 지가 이제 1년 차예요. 그래서 안영규 선수나 이민기 선수에 비해서 전술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할 때 보면 이 두 선수가 약간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과연 계속해서 이 빌드업 축구를 이 선수들한테 입히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광주도 그냥 극단의 조치로 5백으로 내려앉을 것인지. 근데 이종효 감독의 성격이라면은 절대 5백은 쓸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무슨 문제점 때문에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아사니가 정말 오랜만에 또 K리그에 다시 한번 교체 카드로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도 이게 이종효 감독이랑 기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사니를 한 80분 정도에 투입시키면서 사실상 뭐 추가 시간 포함해서 20분 정도밖에 뛰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기싸움도 물론 중요하고 뭐 라커룸 장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사니를 써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가 4연패도 4연패인데 더 힘든 것 중 하나가 지난 경기에는 이제 김경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안영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주장이 나갔어요. 그쵸. 근데 이 안영규 선수의 이 퇴장 장면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런 느낌이에요. 로메로가 첼시전에서 공 걷어내면서 그 엔조 죽였던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로메로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솔직히 이 장면에서 안영규 선수는 공을 차면서 본인이 무게가 실린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워낙 이게 잘못 그게 들어가면서 퇴장은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도자를 할 때 4연패를 해봤거든요. 네. 이 4연패의 심정은 죽을 맛이다. 이게 운동장에 나갈 때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요. 이게 4연패 시점에 들어가잖아요. 경기 보는 걸 좋아하고 분석을 좋아하는 내가 분석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으로 가냐면 내가 너무 분석을 많이 하나?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나? 내가 너무 선수들한테 많은 거를 요구하나? 그냥 심플 이즈 더 베스트인가? 그냥 경기장에 우리가 나올 때 선수들이랑 즐겁게 축구해보자. 그러니까 단순한 훈련을 하고 즐거운 훈련을 하면서 그냥 우리 지금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너가 왼쪽 윙이면 왼쪽 윙처럼 뛰고 네가 오른쪽 윙이면 오른쪽 윙처럼 뛰면서 즐겁게 하자. 우리 이거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냐. 약간 미친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우 감독님이 이제 약간 미친 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이런 경기를 계속 분석을 해봤자 답은 안 나올 거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분석한 대로 나간다고 해서 이긴다는 법도 없고. 그렇죠. 예, 이왕 지금 4연패 한 거 그냥 어차피 광주는 지금 여러분 4연패를 했지만 꼴찌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좀 품어야 될 선수들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아산이도 써야 될 선수들은 좀 빨리 케어를 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다시 팀에 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건 있어요. 오늘 이제 이정우 감독님의 너무나도 큰 미스테이크 중 하나는 네. 이제 이준까지 들어왔는데 새로운 골키퍼잖아요. 어쨌든 두 번째 골키퍼인데 이준 선수까지 사용을 하는데 너무 좀 물론 변형된 게 있었죠. 골킥을 하는 대신에 상대가 압박을 치려고 하면은 가브리엘 보고 한 번에 이제 넘겨주는 플레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까지 뛰는데 이민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포항 때 썼던 전술로 패배를 했는데 그 전술을 또 썼다라는 거 저는 좀 이정우 감독님의 이게 생각이 많은 거야. 판단 미스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전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심플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도 선수들한테 많은 걸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좀 악영향이 좀 생긴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 팀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4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문제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죠?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김코치도 이제 우리도 학생일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면은 이게 선수들도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내 용량의 초과가 오죠. 이게 입력이 다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시즌 초반이고 만약에 지난 시즌에 있었던 티모, 이순민 이런 선수들을 다 그대로 가면서 지난 시즌에 스타팅 라인업과 변화가 없었으면은 새로운 전술을 입히면서 이렇게 경기를 나가도 잘 나올 것 같은데 1라운드, 2라운드 광주 경기력 어땠습니까? 좋았죠. 미쳤죠. 네. 미쳤어요. 포항전부터 경기력이 조금 안 나왔어요. 다운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을 때 변화를 준 건 결국 감독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포항 경기 때 잘 안 된 경기 이후에 다시 본인들의 전술을 들고 나와서 좋은 경기력이 나왔어요. 네. 그럼 그 좋은 경기력이 나왔을 때 그걸 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감독님이 오늘 다시 한번 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저는 지금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이제 이정효 감독 유형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더 집착해야지, 내가 더 분석해야지, 내가 부족했지, 아 이건 내 탓이야 이러면서 이제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게 과하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이정효 감독님보다 대단하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정효 감독님이나 저희가 K리그를 분석을 하면서 K리그 감독님들의 뭐 교체술이라든가 전술이 안 보인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그 감독님들은 다 저희보다 대단하고 대단한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죠. 허나 이정효 감독님이 조금 심플하게 갈 때가 됐다. 본인들이 원래 잘하던 거를 그냥 좀 고집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쵸. 저희는 뭐 선수 탓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선수가 만약에 탓을 할 거였으면 광주가 어떻게 서울을 이겼으며 광주가 초반에 어떻게 그 승리를 가져왔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하던 걸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꿀 시기는 아닌 것 같아. 그 이번 경기로 좀 뼈저리게 느낄 만한 게 이게 포항전도 그렇고 상무전도 그렇고 그 새로운 전술을 쓰면서 솔직히 막 골대 맞추고 막 슈팅 많이 나오고 크로스 많이 나오고 막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진 거야. 그러면 솔직히 이걸 집착해도 된다 봐. 근데 이 새로운 전술을 썼을 때 두 경기를 보잖아. 이거 광주가 이길 만한 경기였냐? 포항 상대로도 광주가 이길 만한 경기였냐? 아니었거든. 그쵸. 포항 경기는 나는 약간 무승부가 약간 이랬다고 치면은 오늘 김천 경기 솔직히 김천이 이기는 게 맞아. 경기력 더 좋았어요. 훨씬 좋았어. 광주가 사실상 뭐 볼 점유율도 밀렸고 지표상으로 다 밀렸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광주가 4연패를 한 건 매우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아마 이 위기를 또 극복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분위기가 다운된 상태에서 아침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이 위기를 좀 극복해내기를 좀 응원하면서 오늘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지난 인천한테도 전 말을 했었어요. 지난 시즌에 인천 네. 주성환 감독님이 아침을 나갔죠. 네. 엄청난 결과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부터 폭풍 영입이 좀 많아진 거였잖아요. 뭐 제르소 데리고 오고 제르소가 있을 때 아침 나갔나? 아니요, 아침 확정 나오고 나고 제르소 온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뭐 온포크 오고 신진호 형 오고 네. 이렇게 막 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난 시즌에 좀 말렸죠. 시작이 안 좋았죠. 말리면서 이제 막 조성환 감독님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고 막 이랬지만 이 팀들을 데리고 지난 시즌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그 감독님에 대한 당연히 엄청난 존중이 생기고 그 감독님들이 지금 좀 안 풀린다라고 해서 과연 전술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받는 게 맞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종호 감독님도 심지어 이건 최저연봉을 쓰고 훈련할 곳이 없고 잔디나 이런 게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심지어 그 국가대표 경기 그 하는 시즌 때 남해인가 어디 가서 전지훈련까지 갔다 왔대. 그러니까 그런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대단한 거고 이 4경기 4연패 했다고 뭐 광주가 꼴찌입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중하위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호 감독님의 뭐 이제 뽀록났다, 뭐 혀종요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연패에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5연패, 6연패, 7연패를 하면 이제 경질이 되겠죠. 그건 맞아요. 그 경질이 된다고 한들 그 감독님의 업적이 있고 이 사람이 전술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경질이 되고 이건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잘못한 거죠. 감독으로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축구를 보면서 해외 축구를 보면서 입력한 거를 입력해보고 싶은 실험을 계속 하는 거잖아. 근데 실험을 하다가 6연패, 7연패, 8연패가 갔어. 그럼 경질돼도 할 말은 없죠. 본인이 이거는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이정호 감독님도 이제 3년차 감독이에요. 배우시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쵸, 뭐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선 관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제 그런 짬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님 같은 경우 감독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주랑 경기 뛰다가 5-4-1로 했어. 그러다가 5-3-1로 바꿨어. 그러다 역전골까지 먹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합니까? 5-4-1. 5-3-1을 계속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비기고라도 가는 게 맞다 하고 5-4-1로 바꿔버리잖아. 그러면서 또 운 좋게 퇴장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고. 그러니까 이게 짬바로부터 오는 거거든. 선수들도 경험 많은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돌려쳐야 되는지 뭐 컨트롤해야 되는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저는 이건 이정효 감독님이 그냥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발판이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